같이 하신 분들 애니어그램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 유영, 장유영, 평화가 이렇게 그 상징인 우리 황원섭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신유영이 저 낭만적인 사람 장동현.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머리가 주된 중심인 충성하는 사람 이인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혹시 페이지 보셨나요? 71쪽입니다. 근데 이걸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데이 워크숍을 하면 좋겠다. 그냥 강의뿐이 아니라 같이 액티비티를 하면서 경험하면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좀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썼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비기너인 애니어그램의 비기너인 분들이 물론 말도 안 되겠지만 30분 안에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을까? 일단 궁금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담 현장에 나중에 이 애니어그램을 쓰다면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구글에 애니어그램 학회쯤에 이렇게 나와요. 그 학회가, 협회와 학회가. 그리고 애니어그램 연구소를 치면 한 4, 5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 그 발표해 주셨던 발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주식회사 MBTI 연구소 딱 하나거든요. 근데 애니어그램은 50개가 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니어그램은 프리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대학교 그 상담심리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협회와 학회를 통해서 애니어그램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뭐 이걸 비즈니스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우리도 원한다면 애니어그램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진단지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할 수 있다는 한 가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디에 기준으로 소비를 하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이론들이 때로는 상이하게, 때로는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2500년 전 고대 이치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1920년대 그루지예프라는 사람이 유럽에 전파했고요. 그 이후에 그 제자가 미국의 진보적 심리학자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구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1960년대 이런 것들 어쩌면 심리학이 과연 이 카테고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용기를 내서 애니어그램을 심리학적으로 가지고 온 스탠퍼드 대학교의 리소와 허드슨 이 분이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그분들과 그분들의 제자가 쓴 저서 한 가지 염두에 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학생 뭐죠? 그러니까 학생 상담 센터 거기 가면 이번 2만 원 내면 그 EPDI 검사를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저거를 보고 나서 저희가 리딩만이라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그 검사지를 보고 한번 읽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나머지 자료는 선생님께서 혹시나 애니어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넣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이 그 진보적 심리학자라 불리는 리소와 허드슨이세요. 특히 이 리소 이분은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참고한 책은 세 가지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너무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 근간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두 권은 그 이분들의 제자가 만든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추천드리면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화책입니다. 웹툰이에요. 특히 이분 제가 이름이 잘렸군요. 이 지으신 분의 특기가 웹툰으로 심리학을 풀어내는
거의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쉽고 용이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듈 1, 2, 3 나누어서 모듈 1은 이해고요. 2는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은 Q&A인데 아마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개론과 진단지 해석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애니어그램의 첫 출발은 이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왜 다르게 생각할까 행동할까. 예를 들어보면 이게 바로 그 웹툰에 나오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웹툰에 초대받은 거예요. 아니 그 만찬에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음식이 좀 작지 않아 이런 수에 비해서? 어떤 분은 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뭔가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9가지의 유형으로 하나의 시츄에이션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2500년 동안 왜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전해졌을까? 어쩌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했고, 이 사람의 행동 방식을 내가 이해하고 싶었고, 그런 와중에 이런 9가지 유형을 연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인원이 작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조금 그렇지만 전 세계 11%의 사람이 오늘 나랑 똑같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엔도클립니다. 그러면 제가 테마를 3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첫 테마의 원은 나와 이웃에 대해서 알기예요. 잘리긴 잘렸는데 1번부터 9번이 애니어그램 1번부터 9번까지의 기본적인 유형의 특징들을 좀 옮겨놓은 거예요. 한번 1번만 볼게요. 1번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치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추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스스로 뭔가 자책하면서 다시 완벽함에 도전하는 사람들 부류가 1번이에요.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목대로 9가지의 유형이 있다면 9가지의 행동의 차이가 있다. 나중에 아마 이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 유형의 이름에 너무 얽매지 마라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이 편견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형별로 이렇게 쭉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 기억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애니어그램을 알고 계시다면 이 이름이 조금 바뀌었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이건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탐구자 이렇게 이름이 있었거든요. 1번은 개혁자. 조금씩 이름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MBT 그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 겁니다. 너 몇 번 유형이야? 나 8번 유형인데 나는 추진력이 강하고 지도력이 뛰어나지. 난 때때로 단도직입적이고 누군가를 통제할 때도 있어. 왜? Because 나는 8번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 유형을 유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행동을 요 틀에 맞춰서 정당화시키거나 아니면 자기의 성격 특성이 고정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니어그램의 방향성은 이것이 아니라 얘를 뛰어넘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은데요.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11%가.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행동 기저에는 같은 동기가 있었다. 1번 유형이 와서 만찬이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음식의 가짓수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행동이 행동 이전에 동기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그 유형의 사람들은. 아예 별표를 보시면
물론 같은 유형이라도 개인의 성숙도나 부모의 유형, 출생 순서, 문화적인 어떤 학습 등의 차이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데 요즘에 그 애니어그램의 어떤 흐름을 보면 것을 좀 약간 분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요 내적 동기에 대해서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그 내적 동기, 행동을 하게 된 그 기저에는 온전함과 결함 없음이 있습니다.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내가 도움 주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검사를 하고 나면 이따가 이제 검사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인순 선생님이 그랬는데 6번 유형이신데 6번하고 다른 형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애니어그램 우리 가이던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 동일했을 때 그것을 잘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상담을 받아라. 라고 나오는데 저희들은 또 상담을 앞으로 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 그 애매모호할 때 이 내적 동기가 우리들에게 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챙기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이 애니어그램 검사를 했어요. 그럼 몇 번이 나올까요? 2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 주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6번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조직에 굉장히 안전성을 부여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잘 챙길 거 아니에요. 8번은 자기의 특히 부하들에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그러면 보통 사람을 챙기는 거에 집중되어 있을 때 2번일까, 6번일까, 8번일까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분의 내적인 동기는 뭘까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움 주는 행위가 사랑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면 2번 유형에 가까운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난 너를 챙길 거야. 그러면 8번 유형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한 장짜리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분이 온전함,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완벽을 추구한 대사를 한다. 왜냐하면 because 이 사람은 온전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 개선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 3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테마 3과 4는 잘 못 봐요. 요즘에 애니어그램을 하신 분들 봐도 어쩌면 초기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지금의 흐름과 안 맞나?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 애니어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테마 3과 테마 4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마 3은 그러면 왜 내적인 동기? 그 동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왜 내적인 동기가 시작되었을까? 어, 실수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부모나 주 양육자에게 들었던 말들이 어, 왜곡된 신념을 산출하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아닐까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합리한 메시지와 연관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를 해요? 요즘에 그 애착 트라우마에 봤으면 본인이 그 트라우마를 없애주는 그 과정 속에서 예전에 그 굳었던 신념을 새로운 신념으로 바꿔주는 예를 들면 실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 타이밍에서 너는 올바른 사람이야 괜찮아 라고 바꿔줌으로써 그 내적 동기의 결핍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마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테마사는 뭐냐면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배워서 경험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좋을 때는 나의 강점이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자동 조정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 이때는 자기의 유형의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리면 행동 패턴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안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하나만 보면 1번의 사람은 어쩌면 완전하고자 하는 욕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요구되면 자기의 완전한 욕망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비판적으로 완벽주의로 갈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알아차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그 녹색 글씨는 이 사람의 아주 스페셜한 유니크한 강점입니다. 일본들이 갖고 있는 되게 강한 신뢰감과 공정함이 있는데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면 이 사람은 갑자기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다시 당신은 굉장히 강한 신뢰감과 객관적이고 공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이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테마 뭔데요? 아까 그 우리 MBTI 마지막에 그 명함 페이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는 건 어떤 것이 맞을까처럼 이 유형의 틀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형을 통해서 자기를 잘 인지하고 자기가 자기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과 동시에 또 한편은 자기의 유형을 넘어서는 즉 내 안에 있는 다른 유형들을 만나면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할 일 많은 사람으로 변모하거나 확장될 수 없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의 틀을 인정하고 보고 만나주고 행동 대처 능력을 배우고 경험해라.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서 너 안에 있는 굉장히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구성을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이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짧게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애니어 더하기 그램입니다. 애니어는 아홉이고요. 그램은 점,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애니어그램인데 이런 이상한 뭔가 야리꾸리한 도형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죠. 여러분 페이퍼 받으셨습니까? 네. 맨 앞장에 빈 종이죠. 거기다 연습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동그라미를 하나 크게 좀 그려주시겠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가운데에 삼각형을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테두리에 점 두 개를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헥사드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잖아요. 얘를 한번 이어주시면 돼요. 175824. 자, 그 전에 죄송합니다. 번호를 매겨주세요. 9, 1, 2, 3, 4, 5, 6, 7. 확인 없네. 잠깐 이가 6이군요. 네. 7, 8. 이렇게 한 다음에 1번부터 쭉 이으면 돼요. 1번, 7번, 7번에서 5번, 5번에서 8번, 8번에서 2번, 2번에서 4번, 다음에 1번. 네. 바로 이 모습이 애니어그램을 상징하는 도형입니다. 되게 복잡한데 저희는 금방 외운 것만 이용합니다. 175824. 이것이 뭐냐면 4번 유형, 제가 건강할 때, 즉 스트레스가 없을 때 어떤 상태로 가냐면 1번 유형의 상태로 갑니다.
어차피 1번은 굉장히 저에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 같은 거예요. 4번인 제가 1번 유형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최근에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반대로 이게 그대로 반대거든요. 그리고 3693 이것은 이제 삼각형 모양이고요. 1758이 아니라 1428-571. 제가 4번인데 만약 얘가 2번으로 가고 있다면 제가 스트레스를 최근에 겪고 있다라고 보시죠. 자기의 유형의 화살표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음에 힘의 중심인데요. 힘의 중심은 자신이 중요한 순간에 어디를 사용하냐 이겁니다. 배의 기질을 사용하느냐 따뜻한 가슴의 기질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고적인 것을 사용하느냐 이것부터 사실은 이제 그 애니어그램 자기 유형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머리형, 가슴형, 배형. 4번 낙하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데 날개라는 게 있어요. 되게 어렵죠. 제가 4번인데 4번의 날개는 양쪽 3번과 5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거만 보시면 4번 유형이 3번과 5번이에요. 이따 보시면 점수가 둘 중에 높아요. 나오는데. 높은 것이 현재 자기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자기의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하고 5분 내에 마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피디아의 성적검사 시간인데요. 이것은 지금 서울 장신대에 계신 경인 교수를 계신 이은하 교수님께서 만든 것을 가이던스랑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검사지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검사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본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그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지 있죠? 그 뒤를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 결과 프로파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A 프로파일은 이게 나와요. 처음에.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5번, 6번, 7번, 8번 쭉 이제 9가지 유형이 나오고요. 가장 이게 높으니까요. 저는 4번 유형. 그리고 제 날개를 보면 이제 제가 4번이니까 양쪽 날개 3번과 5번을 보시면 되는데 5번이 좀 더 높아요. 40%. 그럼 나는 4번 유형의 가슴 유형의 5번의 날개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원만한 그 내 안에 있는 9가지를 원만하게 쓰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의 표현이에요. 네. 4번 유형이 가장 높아요. 4, 가슴 중심, 날개는 5, 일어나면. 그러면 이 검사지는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프로파일링을 해줍니다. 하나는 힘의 중심, 아까 배 중심인지 가슴 중심인지 머리 중심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 몇 번 유형인지가 이제 스텝 2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종이에 보시면 아마 그 참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스텝 3는 날개의 날. 당신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4번은 당신이 지금 그 화살표가 안정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알려줍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이 네 가지를 검사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언을 해요, 마지막. 장동현 씨, 당신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런 여러 멘트를 써줍니다. 이건 프로파일 B인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진단지를 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분석한 것은 이 가이던스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서 자기의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를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듈 1이에요. 너무 빨리 와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해보시고 유튜브를 보시면 관심이 있다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모듈 2는 이건 좀 아깝다. 정리해서 드리면 나중에 애니어그램을 진단하실 때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넣은 내용입니다. 전 요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상담에 적용할 수 있을까? 1번부터 9번까지 질문을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풀 배터리 들어가지 않은 오늘 두 가지의 이 검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과제를 하고 발제를 할까? 파퓰러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과 대인 관계와 리더십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의 유용한 뭔가를 만약에 검사를 통해 알게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1번 유형이라면 당신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러면 남편이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안정성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번 유형에게 만약 상담을 한다면 당신이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올라올 때 이 셀프 토크를 하십시오. 스스로 이 멘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두 유형까지 정리해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주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좀.